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는 1.8배, 피부과 의사 수는 1.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는 대조적인 상황인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대고 기침을 하면 환자의 기관지 상태를 파악해 병원 방문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주는 앱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기침 소리의 파형을 분석해서 정상과 비정상을 90%의 정확도로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치명적인 가뭄으로 몸살을 앓은 아마존 강줄기가 올해도 극심하게 말라가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남쪽으로는 폭우가 내리면서 극단적인 기상재난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무분별한 벌채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태양 활동이 왕성해지는 태양 극대기가 찾아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흑점 폭발 규모가 크면 내비게이션 오작동이나 대규모 정전, 항공기 탑승객의 방사선 노출 우려가 커지는 만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 열대우림인 아마존의 강줄기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말라붙고 있습니다. 기상 관련 기구들은 무분별한 벌채와 지구온난화로 치명적인 가뭄 위험성이 10배나 높아졌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유역의 지난해 10월 모습입니다. 물 위에 떠다녀야 할 수많은 배와 수상가옥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가던 곳이 사막처럼 변해버려 이제는 걸어서 다닙니다. 극심한 가뭄에 강물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선박이 좌초하고 말았습니다. So synthesizing our results, putting both observations and models together, we see that similar droughts to the one last year have become 10 times more likely for just the extremely low rainfall and 30 times more likely for the hot, dry conditions that resulted in low moisture in the soils. 브라질의 경우 지난해 1161건의 기상재해가 일어나 관측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홍수와 산사태 같은 재난이 하루 평균 3건이나 발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132명이 숨지고 9,000명이 다쳤습니다. 브라질 남부에는 폭우가, 북쪽에는 가뭄이라는 극단적인 재난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아마존 숲의 무분별한 벌채를 중단해야 한다고 원주민과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엘니뇨 등으로 올해 지구가 더 뜨거워지면서 산불 위험성까지 커져 아마존의 상황은 갈수록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출산한 여성 6명 가운데 1명은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당차병원과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연구팀은 임산부 2,512명을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4주까지 추적 관찰해 분석한 결과 임산부의 16.32%는 산후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 결과 전반적인 스트레스 지수는 임신 기간부터 출산 후까지가 높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보육과 주거의 어려움이 꼽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출산 후 보육 스트레스 비율은 산후 우울증 그룹에선 70.5%에 달했지만 대조군은 46.4%였고 주거 스트레스 비율도 산후 우울증 그룹은 14.9%였지만 대조군은 5.2%에 그쳤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는 1.8배, 피부과 의사 수는 1.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성형외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는 2022년 1월 기준 1,769명으로 2012년 1,003명에서 76.4%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성형외과 의원은 835곳에서 1,115곳으로 33.5% 증가했습니다. 피부과 의원 의사 역시 2012년 1,400여 명에서 2022년 2,000명이 넘었고 피부과 의원 수도 1,000여 곳에서 1,400곳 가까이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과 함께 응급의학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으로 의사 인력을 끌어올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지만 뾰족한 대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기침은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증상일 수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기 쉬워서 결정적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의사가 기침 소리만으로 질병 위험 여부를 알려주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양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주 이상 기침이 이어져 불편을 겪는 김은택 씨. 일반적인 기침 소리에 쇳소리까지 섞이자 큰 병은 아닌지 걱정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빨간불,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좀 새소리가 기침에 나는 것 같이 해서 이게 지금 특별히 좀 많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진짜 빨리 병원을 가서 진료를 한번 봐서 검사해야 되겠다. 이 자가 진단 앱은 일반인도 쉽게 자신의 기침 소리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어 병원 진료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대고 3에서 5회 기침을 하면 소리를 분석해 위험 정도를 알려주는 이 앱은 한 호흡기내과 의사가 2년간의 연구를 통해 개발했습니다. 5,000명의 기침 데이터를 수집한 뒤 7명의 임상 의사와 함께 정상 유무를 판단하고 여기에 대상자들의 질병 기록까지 추가해 기침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은 기침 소리의 파형을 분석해 정상과 비정상을 90%의 정확도로 구분해냅니다. 환자들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 인공지능 모델로 분석을 해서 정상 기침에 가까운지 비정상 기침에 가깝기 때문에 빨리 의료진을 만나거나 폐기능 검사 등의 검사를 해봐라라고 이렇게 레커멘드를 해줄 수 있는. 이전 버전의 앱은 기침 소리와 함께 호흡 소리, 목소리 등 3가지를 입력해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앱마켓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침만으로 호흡기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은 현재 앱 등록 심사를 준비 중입니다. 이 앱들은 CES에서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는데 앱이 보급되면 환자들의 자가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흑점 폭발이 왕성해지는 극대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때 지구에 정전이나 통신 장애가 유발되곤 합니다. 올해와 내년이 이번 극대기의 절정으로 예상되는데요. 20년 만에 가장 센 태양 극대기가 될 것으로 예측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태양 극대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미 나사가 촬영한 태양에서 화면이 번쩍할 정도의 큰 흑점 폭발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향으로 미국 곳곳에 라디오 통신이 끊겼고 비행기 통신 장애도 여러 건 보고됐습니다. 지구에 태양 전파가 쏟아지고 자기장이 변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같은 통신 장애는 태양 폭발의 가장 흔한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한두 시간 이내로 회복되지만 GPS를 이용하는 내비게이션에 오류가 생겨 일상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입자나 또는 태양풍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구 쪽으로 불어요. 그 전파의 속도를 늦추거나 전달되는 전파의 경로를 이렇게 굽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오작동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태양 흑점 폭발 규모가 커서 지구 자기장이 크게 흔들리는 경우 전력망이 마비될 위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1989년 흑점 폭발 영향으로 캐나다 퀘벡주 거의 전역에서 송전망이 9시간 동안 마비돼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태양 활동으로 나타나는 지구 영향 중에서 지구 자기장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자기 유도 전류는 송전망의 전력 송신 체계를 방해하여 정전 사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여파는 드물게는 수일도 갈 수 있는데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쪽은 그러니까 위도가 높은 쪽이라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한 우주 환경 변화로 인한 사고는 저기 고위도 지역에 그러니까 유럽 국가라든가 이런 쪽의 영향이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 없을 거라고 봐요. 태양 입자가 지구에 도달하면 인체 영향은 없을까? 이제 우주 방사선량이 늘어나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그게 지상에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지구 자기장의 보호를 받는 영역이니까 괜찮은데 하지만 비행기 탑승자는 더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태양 폭발이 예보되는 경우 항공사들은 북극 항로를 피하도록 항로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비행기 탑승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내적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가급적이면 임산부나 이런 또 취약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 흑점 폭발은 인공위성 발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재작년 미국에서 발사된 인공위성 49개 가운데 40개가 궤도 안착에 실패했는데 그 원인으로 흑점 폭발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프랑스의 명품 그룹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미국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현지 시간 26일 아르노 회장과 그의 가족 순 자산이 우리 돈 278조 원으로 머스크의 273조 6천억 원을 웃돌았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와 아르노 회장은 세계 부호 1위 자리를 놓고 다퉈오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오라클 창업자 레리 앨리슨,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3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자와 함께 전 세계 도시 속에 숨겨진 과학 문화유산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과학도시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도시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 둘러볼 곳은 이제까지와 앞으로의 과학도시를 통틀어서 지구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일 텐데요. 이 과학 연구기지들이 곳곳에 들어서 있고요. 이 거주민의 100%가 과학자인 독특한 곳입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어디인지 감 잡아보시겠습니다. 오늘의 과학도시는 남극의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입니다.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 도시는 아니고요.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남극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도시가 없어서 이렇게 지명으로 구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는 남극 본토에서 북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남극의 가장 북단에 해당하는데요. 이 남극에서 연구기지가 가장 많은 곳이어서 오늘의 과학도시로 선정했습니다. 네, 사실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남극 지역이었네요. 그런데 저희가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알아보기 전에 그 남극은 남극 그 자체로만 인식을 했지 이게 어느 나라에 속하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부터 알려주시죠. 네, 남극은 줄곧 어떤 국가에도 소속되지 않은 주인 없는 땅이었습니다. 네, 19세기에 영국 탐험가가 처음 발견한 이후에 영국과 일부 유럽이나 남미 국가 그리고 호주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지만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1959년에 미국 주도하에 남극에 대한 영토 주장을 금지하는 남극 조약이 만들어졌고요. 현재는 50여 개 나라가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이 남극 조약은 이 회원국들이 남극에서 과학 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요. 또 연구 결과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신에 군사 활동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금지하고 또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국가가 속하지도 않은 나라니까 남극 갈 때 사실 비자가 필요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남극에 가기 위한 비자는 따로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다만 환경보호조약과 관련된 허가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극에 도착하기 위해서 거치게 되는 국가 예컨대 이 아르헨티나나 칠레 등의 비자 요구 사항은 충족을 해야 할 겁니다. 만약 남극이 국가였다면 지구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가장 큰 나라겠지만요. 남극에는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 사실상은 거대한 무인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남극의 이 여름철에는 5,000명 미만이 상주를 하고요. 또 추운 겨울이 되면은 대부분 고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상주 인원이 1,00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네, 오늘 둘러볼 곳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인데요.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네,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극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고요. 이 제주도의 2배 면적으로 수십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섬들 가운데 가장 큰 게 킹 조지 섬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세종과학기술을 포함해서 이 12개 국가의 연구 기지가 위치한 섬이고요. 또 상주 인구는 여름에는 약 600명, 그리고 겨울에는 200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남극에서는 굉장히 번화한 편이거든요. 이 킹 조지 섬이 남극의 비공식 수도로까지 불릴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몇몇 과학기지들이 위치해 있는 이 리빙스턴 섬도 있고요. 또 화산 연구기지들이 있는 데셉션 섬도 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과학기지가 많이 생겨난 이유는요. 이 남극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이 킹 조지 섬에 칠레가 운영하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섬들끼리 거리가 가까운 편이어서 이 연구기지들 간의 교류가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남극의 가장 북단이라서 기후 또한 가장 온난합니다. 하지만 온화하다고 해도 이 평균 기온이 한여름에 1.5도 그리고 겨울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이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2도 정도인데 이걸 생각하면 좀 더 춥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여름이 1.5도라고 하셨는데 1.5도도 사실 굉장히 춥잖아요. 저희는 그럼 봄을 기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는 그게 가장 따뜻한 날씨라고 하니까 굉장히 추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 어떤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주로 남극 환경의 변화와 또 생태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남극 생태계는 그 영향이 남극에만 한정되지 않고요. 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극 기온이 오르게 되면은 빙하가 녹으면서 이 해수면 높이가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빙하가 녹아서 바다에 유입된 차가운 물이 적도에 있는 따뜻한 해류를 북쪽으로 밀어 올리게 되면요. 이 북반구에 따뜻한 공기가 흘러들어가면서 온도가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또 빙하가 녹아내리면 이 엘니뇨나 라니냐 등과 같은 기후 재해가 반복하면서 일어날 수가 있고요. 이 해류 순환과 해양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남극의 빙하 변화가 정말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국지연구소는요, 이처럼 빙하가 녹으면서 동아시아의 온도와 해수면이 상승하는 효과가 20년에서 길게는 70년에 걸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미리 대비하고 또 위협을 막을 방법을 찾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이 남극 현장에 연구기지를 세우고 또 빙하와 남극의 기후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존과 직결된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남극 동식물 연구도 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극의 독특한 환경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동식물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극지연구소는 이 지구온난화로 남극에 20도가 넘는 이상 고온이 이어졌을 때 이 과거에 식물에 해를 가하지 않았던 곰팡이가 최근에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으로 활성화하는 현상을 관찰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구는 이 지구 온난화가 기후변화뿐 아니라 지구 생물의 특성을 바꿔버려서 생태계에 구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 남극에서 발견되는 희귀 식물의 화학물에서 신약 후보 물질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극지연구소는 최근에 남극 지위류에서 만들어지는 대사체에서 항산화와 항염증 그리고 항바이러스 등의 이 효과를 가지는 화합물을 발견했는데요. 이 당뇨병 치료제로 쓰일 가능성을 확인해서 이를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극은 넓은 영토만큼 전 지구에 주는 영향이 어마어마하고요. 또 독특한 환경 덕분에 인류에 희망을 줄 이 신물질까지 간직한 보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서 이 남극에 사는 사람 100%가 거의 과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같은 일반인이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남극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남극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 바로 오늘의 과학도시인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입니다. 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더 쉽고요. 또 다양한 야생동물과 뛰어난 자연경관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를 방문할 일반적인 방법은요. 이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칠레에서 출발하는 남극 크루즈를 타는 겁니다. 이 크루즈는 다양한 국적의 투어 회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크루즈인데요. 이 패키지에 따라서 동선과 일정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걸 선택해서 가면 되는데요. 이 100명 규모의 이 소규모 크루즈부터 수천 명이 탈 수 있는 이 대규모 크루즈까지 규모는 다양하고요. 또 이 소규모 크루즈일수록 섬의 구석구석까지 들어갈 수 있어서 선호도가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크루즈 여행을 하면요. 일반적으로 킹 조지 섬이라던가 데셉션 섬, 리빙스턴 섬 등 이 사우스 셰틀랜드의 이 여러 개 섬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섬에서 직접 내려서 다양한 야생 동물, 그러니까 펭귄이라던가 이런 동물을 직접 관찰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이 크루즈의 여행 가격 자체가 수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비싸고요. 또 이 남극의 날씨가 예측할 수 없어서 여행 일정이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이 단점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주요 여행 상품은 1년 이상 전부터 예약이 거의 다 차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행 시기는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네, 여행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남극의 여름철이죠. 남반구니까 11월부터 3월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 기후도 상대적으로 온화해서 카약이나 캠핑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야생동물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동물을 관찰하는 데도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우스 셰틀랜드 제도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현재까지 개발된 치료제가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광저과학기술원과 카이스트 공동연구팀은 간 내 지방 축적과 간 섬유화를 동시에 억제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는 단백질인 H2R2A를 억제하는 신규 화합물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물질이 지방관과 지방간염 동물 모델에서 간 내 지방 축적으로 발생하는 간 지방증과 간 섬유화를 동시에 50에서 70%가량 억제해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홍합 유래 물질을 이용해서 몸속에 난 상처를 봉합할 수 있는 의료용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포항공대와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경대 등 공동연구팀은 홍합에서 유래한 접착 단백질에 폴리아크릴산과 폴리메타크릴산을 결합해 체내 수중 환경에서도 접착력을 유지하는 패치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패치가 건조한 곳에서는 접착력이 없지만 습도가 높을 때는 강한 접착력을 가진다며 동물의 심장과 방광 등에서 접착력이 유지되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국회가 의결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가전략기술 예산이 지난해보다 3천억 원 늘어난 5조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7대 기술별로 보면 반도체에는 6,362억 원, 인공지능에 7,772억 원, 첨단 바이오에 9,772억 원, 사이버 보안에 1,904억 원, 양자에 1,252억 원, 2차 전지에 1,364억 원, 우주에 8,362억 원이 투입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예산의 자세한 내역과 삭감된 예산 내역은 별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 수가 지난 10년 동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응급의학과에 전문의가 없어서 환자들을 돌려보내고 또 소아과 의사가 부족해 아픈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기다리는 상황과 정반대인 상황인데요.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더 이상 국민의 의료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국의 더 적극적인 고민과 강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